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생을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룰릭스 그래머 제2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동태의 기본 개념에 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것의 약간의 응용 버전이었다 또는 심화 버전이었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조건에 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았습니다. 아무렴 이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법 개념들이나 언어적 개념들 자체가 다소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다.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의 개념들 자체가 조금 어렵다, 까다롭다 라고 생각이 좀 되신다면은 앞전 시간에 저희가 학습했던 그 수동태의 기초 개념에 관해서, 기본 개념에 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달라. 확실히 복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이번 시간에도 이 개념이 다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고 문장을 꼼꼼히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3번 수동태를 쓰는 경우에 관해서 저희가 배웠죠. 이것에 관해서는 뭐 3가지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밑에 있는 말로 제가 어느 정도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한번 보면은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중요치 않을 때 수동태를 쓴다는 것인데 앞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우리가 행위의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행위의 대상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런데 행위의 주체 자체를 한 문장의 주어로 적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능동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기억나시죠? 얘를 능동이다 또는 능동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의 대상을 우리가 주어로 적을 때는 이것을 수동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되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굳이 능동태를 안 적는데? 라는 부분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왜 안 적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로 쓰고 싶은 그 주체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문장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a lot of garbage 라고 되겠죠. 많은 쓰레기들이 정도로 해석을 하죠. 여기서 a lot of는 물론 많은 정도의 뜻입니다. 많은. 그래서 많은 쓰레기들이 was thrown. 뭐가 되었냐면 버려졌다가 되겠죠. 소위 말해 무단투기죠.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린 그 주체, 쓰레기를 그러니까 버리다라는 행위를 한 주체에 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다면 무단투기라는 말도 없겠죠. 근데 흔히 누가 버렸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즉 버리다라는 행위를 한 주체를 잘 모를 경우에는 수동태를 써버린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 그 주체를 알게 되면 다 신고해버리죠. 이해되셨죠? 다시 어떤 때 우리는 수동태를 쓰느냐? 행위의 주체, 이 버리다라는 그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있잖아. 그때는 능동태로 못 쓴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때는 뭘 쓴다? 수동태를 써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많은 쓰레기가 버려졌다가 되겠죠. 근데 어디 위에 버려졌냐면은 땅 위에.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 near the gate도 역시나 전치사의 그 목적어 되겠죠. 근데 어디 근처에 있는 땅이냐면 바로 게이트, 입구가 되겠죠. 입구 근처에 있는 그 땅 위에 버려져 있었다 정도의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는데 바로 땅 위에 입구 근처의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7번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인데 The machine was made in Switzerland.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machine 뭡니까? 그 기계는 만들어졌다 정도로 읽긴 하겠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 장인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이겁니다.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즉 불분명할 때는 그냥 수동태로 써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이 대상 자체를 주어로 삼아버린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다. 다시 한 번 더. 그 기계는 만들어졌는데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8번입니다. Smoking is prohibited in this area 정도가 되는데 스모킹 뭡니까? 흡연이 되겠죠. 네, 흡연이 여기서 이 prohibit 뜻이 뭐냐면은 금지하다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금지하다인데 금지하는 주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해되십니까? 금지하는 주체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건물주가 또는요 뭐 국가가 사회가 금지하겠죠. 이해되셨죠? 어떤 법안이 금지하겠죠. 근데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그럼 중요한 게 뭔데? 애초에 여기 있는 스모킹, 흡연 자체는 금지되어야 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금지하다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별로 안 중요할 때 수동태를 써버린다. 되셨죠? 자, 이에 맞게끔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정도로 또 읽어주셔도 되겠죠. 자, 다음에 9번입니다. This elevator should be repaired by a technician immediately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this elevator 뭡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자, 다음에 여기서는 조동사가 지금 첨가되어 있다. 같이 한번 챙겨가시면 되는데, 자, should 뜻 뭡니까? 해야 한다가 되겠죠.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동태가 또한 잡혀 있으니까 고쳐져야 한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여기에서 by a technician, 얘가 전치사의 그 목적어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수동태 뒤에 by를 쓰게 되면 행위의 주체를 밝힌다이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얘를 의미상 이 행위를 하는 주어의 입장이다 정도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죠. 여튼 여기에서 이 by의 뜻은 의해 정도로 해석을 하죠. 되나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떤 기술자, 한 명의 기술자에 의해서 고쳐져야 하고 수리되어야 한다 정도의 뜻인데, 여기에 지금 가로가 쳐져 있다시피, 그쵸? 행위 주체는 굳이 안 중요할 때 안 적으셔도 된다. 다음에 여기에 immediately가 나왔는데 이 immediately는 부사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있는 repair들을 꾸민다 이렇게 봐주시고, 최종 해석 한 번 더 해드리면 이 엘리베이터는 수리되어야 하는데 기술자에 의해서 즉시 정도가 되고요. 얘를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엘리베이터는 즉시 수리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 흔히 수동태, 영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중요치 않을 때, 그때는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삼는 즉 수동태로 쓴다.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진행해보면, 나왔습니다. 수동태의 조건이죠.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자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됐죠? 두 번째로, 자동사와 수동태는 거의 같다. 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동사를 나눌 때는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눌 수 있어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는 뭐 비동사도 포함입니다. 즉 자동사와 비동사는 거의 같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타동사는 흔히 뒤따라서 목적어 이끌고요. 그리고 자동사나 비동사는 일단은 목적어는 이끌지 않잖아. 물론 비동사 뒤엔 주격보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목적어는 안 나오잖아 라고 정리를 해드렸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이 용어를 하나 더 첨가시켜드렸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목적어를 다른 방식으로, 즉 대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 같은 말이다 라고 소개시켜드렸다고요. 맞습니까? 다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오잖아. 그치? 타동사 뒤에는 대상이 나온다. 같은 말이라고요. 라고 정리를 시켜드렸는데, 우리가 수동태 개념을 곰곰이 한 번 더 따져보면은 수동태 주어 자체가 애초에 행위의 대상이라며. 됐습니까? 다시. 수동태의 주어 자체가 애초에 행위의 대상이라고요. 여기까지 그냥 딱 적어드렸을 때 느낌이 확 오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앞전 시간에 배웠던 수동태의 기초 개념들 있죠. 그것들을 한 번 더 완벽히 복습해달라 충고를 드릴게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안 되는지 알겠어? 다시. 우리가 여기 있는 자동사 있죠. 자동사는 BPP 수동태로 안 쓴다고.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근데 왜 안 씁니까? 애초에 수동태의 주어는 행위의 대상이 쓰인다며. 맞아요. 그런데 자동사는요, 애초에 대상을 이끌지 않는다고. 즉, 수동태의 주어로 쓰일 대상을 애초에 자동사는 이끌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 또한 존재치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타동사는 뒤따라서 뭐가 나온다? 목적어, 즉 대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동태의 그 주어로 쓸 수 있는 대상을 타동사라는 놈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해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자, 이에 관해 언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즉 대상을 이끌지 않는다. 즉 수동태의 그 주어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을 애초에 이끌지 않으므로 수동태로도 쓰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그치, 타동사만이 수동태로 쓰인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밑에 겁니다. 어떤 얘기도 해드렸냐면 결국 자동사랑 수동태는 같은 놈이다, 유사한 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지점에서 유사해지는지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잘 봐봐. 결국 선생님 목적어, be, pp 이렇게 쓰는 거네요.
맞지? 뭡니까? 원래 애초에 그 타동사의 목적어였던 그 대상이었던 이놈이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쓰이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자동사를 한번 고려해보면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퀴즈를 드렸다고요. 무엇이었습니까? BPP, 수동태가 있거든. 수동태가 있을 때 목적어는 앞에 나와야 되니 뒤에 나와야 되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그치, 앞에 나오죠. BPP 수동태 그 앞서서 목적어가 쓰여야 되는 거잖아. 애초에 얘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 그러니까 능동태에서는 뒤에 타동사 뒤에 나왔는데 얘가 지금 앞으로 간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는 순간 BPP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예외도 있거든. 예외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애초에 능동태에서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었지.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앞으로 왔죠. 됐습니까? 결론은 BPP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온다라는 점인데 여기에서 유사성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자동사도 그렇고 BPP 수동태도 그렇고 뒤따라서는 목적어 안 나온다는 점에서 둘은 유사하다. 아시겠습니까? 정리. 자동사와 수동태는 유사한데 어떤 점에서 유사하니? 그치. 뒤따라서 목적어 안 나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누차 반복적으로 해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치.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되잖아. 결국에는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 해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자동사랑 수동태랑 유사하다면 뒤따라서 목적어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수동태를 본 경우에 있잖아. 그때 그냥 자동사처럼 해석해보는 게 어때? 라는 것이죠. 다시 종래에 제가 수동태는요.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네 가지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이 네 가지를 붙였을 때 한국어적으로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자동사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라 보니까는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자동사처럼 해석한다 하면 그쵸? 이희리기를 붙인다.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희리기를 붙여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앞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좀 봤냐면 이거 봤어요. C가 있고요. B순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C라는 거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치. 보다라는 뜻이었죠. 이것을 수동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색하니까 뭐 보여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어색하니까 이때 제가 뭐라고 좀 제안 드렸냐면은 그쵸. 한자를 한번 바꿔보고 거기에다가 수동 해석을 딱 붙여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대안이 더 있다고요. 됐습니까? 다시. 수동태가 나왔을 때 정말로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를 붙여갖고 즉 한자를 동원해서 거기다 딱 붙여갖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셔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치. 보다를 이렇게 하는 거죠. 보이다라고요. 위 거 목격 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수동 해석이고요. 여기 이 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자동 해석이다. 자동사 해석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볼 문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책에다가 가득 실어놨어요. 우리가 좀 더 자동사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좀 더 괜찮은 것들, 괜찮은 동사들 제가 책에다 실어드렸으니까 꾸준히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보다라는 이 능동 형태의 동사 있죠. 얘를 수동태로 딱 바꾸었을 때는 두 가지 해석으로 좀 더 유연하게 가보자 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또한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는 점에서 수동태와 결국 자동사는 유사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수동태를 봤을 때는 자동사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즉 이희리기를 붙여가지고 때로는 좀 유연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보자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 수동태 그 조건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렴 앞으로 우리가 수동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배워갈 건데 이 두 가지 사항은 절대 까먹지 마시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밖에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타동사만이 수동태로 쓰인다라는 말 딱 보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면 타동사라는 것은 자동사와 달리 그쵸?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이거 괜찮은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질문을 한다고요. 어떤 질문이냐? 그럼 모든 타동사가 수동태로 쓰일 수 있느냐? 이해되십니까? 모든 타동사를 수동태로 쓸 수 있을까? 결론은요.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동사들은 좀 암기를 해줘야 돼 라고 결론을 좀 지어드렸는데 일부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거나 또는요. 상태의 의미를 띠고 있는 일부 타동사들은요. 그것이 타동사랄지라도 수동태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에 관해서는 제가 문장을 한번 보면서 계속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10번 보면요. 여기에 지금 BPP, 수동태로 적혀 있죠. 이런 표현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have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타동사 맞거든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have 동사는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는 쓰지 않는다. have는 그냥 그렇습니다. 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동사마다 암기를 꼭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있는 능동 표현으로만 쓴다.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빨리 한번 해석을 해보면 존은요. 갖고 있죠. 뭘 갖고 있냐면 black hair and brown eyes. 그러니까 검은 머리와 brown, 갈색의 눈을 갖고 있다. 여기서 have가 소유의 동사다. 라는 것이고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His father is resembled by him.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resemble이라는 거 타동사이긴 한데 일종의 상태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닮아 있다 또는 닮았다 라는 지금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타동사일지라도 그쵸 수동태로는 쓰지 않고 능동태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해석은 그는 닮아 있다. 누구를 닮아 있냐면 그의 아버지를 닮아 있다가 되겠죠.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상태 및 소유를 나타내는 몇 가지 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일종의 정확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이 동사는 상태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쓰지?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영어 학습을 해나가면서 경험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체크업 42에서는 여기 주어진 단어의 알맞은 형태, 뭐 능동태면 능동태, 수동태면 수동태, 그 알맞은 형태로 한번 적어 놓아보라. 이거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A번 같은 문제는 이 cause라는 동사 있죠. 이 동사의 의미에 관해서 좀 곰곰이 따질 필요가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cause는요 역시나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면 주어는 목적어를 유발한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유발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과관계가 잡힌다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잦은 부상이 그의 형편없는 경기력을 유발했다. 다시 잦은 부상이 여러 번 흔히 계속 발생했던 그 부상이요. 그의 형편없는 경기력을 유발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잦은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형편이 없었잖아. 그죠? 그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주어 부분 있죠. 얘가 바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목적어 있죠. 얘가 바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러지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a majority of skins가 있죠. skin problems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자, 뭡니까? 알러지가 피부 문제를 유발하느냐 또는요. 피부 문제가 알러지를 유발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의미관계에 따라서 능수동이 약간 바뀝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치. 알러지가 피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죠. 알러지 반응이 있고 나서 거기서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피부 발진이 일어난다든가 고열에 시달린다든가 알러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그치 알러지가 피부 문제를 유발하는 거니까 cause 능동이 맞죠.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 물론 여기에다가 제가 s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복수니까 복수 동사로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알러지는요 유발한다. 근데 무엇을 유발하냐면 여기서 a majority of는 대다수의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피부 문제를 유발한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The driving test blank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nsist of가 맞다. 그러니까 of는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consist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s를 붙이는 이유는 앞서 있는 driving test가 단수니까 그에 맞추어서 일치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consist of 한번 외워주시면 참 좋은데 얘가 왜 답이 되는지를 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면 앞서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그죠? 그리고 BPP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거든. 이거 정리했잖아. 즉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점에서 이 수동태랑 자동사는 유사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 수동태로 적어야 하느냐, 타동사의 그 능동태로 적어야 하느냐는 결국엔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뒤따라 목적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로 따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개시켜드린 consist of 있죠. 얘는 하나의 타동사다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 나오지. 즉 여기에 보면 더부터 어디까지? part까지 목적어 나와 있거든요. 다시 뭐가 나와 있다고? 목적어가 나와 있다고. consist of 자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간주를 하면 뒤따라 지금 목적어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가 맞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맞다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즉 능동태로 어떤 타동사를 그대로 적었을 때는 뒤따라서 목적어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수동태로 적는 경우에는 뒤따라서 목적어 못 나온다며.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뭐가 맞다? 그치, 능동태, 능동형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consist 이렇게 적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이에 맞추어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운전면허 시험은요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the theory part, 이론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가 다 목적어죠. the practical part니까 실전, 실용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음에 C번입니다. The apple blank to America by early settlers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introduce, 이것도 솔직히 볼 것도 없이 이게 맞거든요. was introduced. 즉 얘는 무엇으로 적어야 되냐? 수동태로 적어야 맞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차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 introduce 있죠. 이 introduce는 무언가를 소개하다. 그 자체로서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를 능동태 그대로 적으려면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야 된다는 소린데 지금 여기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목적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치사구는 목적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규칙을 좀 알고 계셔야죠. 이거 없다고요. 다시 우리가 능동태로 적으려면 이 introduce라는 동사를 능동태로 적으려면 뒤따라서 목적어 필요한데 지금 목적어 안 나오고 지금 전치사구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얘는 뭡니까? 그치, 수식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식어, 목적어 안 나오고 수식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어는 앞에 나왔어야지. 왜 앞에 나왔는데? 수동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수동태 was introduced 라고 쓰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was introduced를 딱 집어넣고 해석을 좀 해드리면 the apple, 그 사과는 소개되었다. 여기서 제가 의식적으로 과거형을 좀 집어넣어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과거적 표현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과는 소개되었는데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그 대륙에 소개되었죠. by 뭐뭐에 의해서 초기 정착자들, 초기 개척자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BPP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오고 그런 다음에 타동사 능동태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뒤따라서 목적어 나오고 이거 두 가지로 일단 기계적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좀 더 정확히 정확도를 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치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됐고요. 여기까지 보면 저희 다 봤죠. 이번 시간에도 명언을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Little minds attained and subdued by misfortune 정도가 되는데 작은 마음이라는 거는 attained, 여기서 tame이라는 건 길들이다 뜻이죠. 그래서 길들여지죠. 그리고 and subdue, subdue는 원래 진압하다 뜻이거든요. 어떤 시위나 여러 가지 어떤 공격들을 진압하다. 그래서 진압된다. 이렇게 지금 병렬됩니다. 이렇게 by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전치사 뭐뭐에 의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BPP 수동태 뒤에 나오는 by는 뭐뭐에 의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 뭐에 의해? misfortune, 불운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작은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길들여지기 마련이고 진압되기 마련이다. 바로 불운에 의해서가 되겠죠. 이 작은 마음이라는 건 아무래도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큰 마음이 아니고 그만큼 작은 마음이라는 것은 편협하고요. 소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뭐 그 정도의 의미인데 특히나 이 작은 마음이라는 건 쉽게 길들여지죠. 그리고 진압되고 여기 진압된다는 건 뭔가 죽기 마련이다 정도로 의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이라는 건 죽기 마련인데 뭐에 의해서 죽냐? 바로 misfortune, 뭡니까? 불운이 되겠죠. 불행함. 불행함에 의해서 죽기 마련이다. But 하지만 great minds,
위대한 마음, 큰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서죠. 됐죠? above. 어디 어디 위에 일어서죠. 어디 어디 위에 일어서는데 어디 위에요? 그쵸? 그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불운이 아닌가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큰 마음, 마음을 크게 먹게 되면은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앞서 있는 앞에 나를 마주할 그 불행들도 다 제쳐버리고 그것 위에 일어설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크게 먹어라. 뭐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 지금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뭐 수필가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